유한요소법입니다. 유한요소법을 사용해서 구조물의 동적 해석을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1절 필요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동적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질량, 감쇄, 강성 행렬을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반드시 유한요소법을 사용해서 이러한 행렬들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사화시켜서. 하지만은 대부분의 구조물들은 이렇게 손으로 풀거나 혹은 기존에 구해진 행렬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그 거동 또한 모델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한요소법을 사용하는 것이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컴퓨터도 많이 발달했고요. 더욱이 유한요소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복잡한 구조물의 형상, 그리고 실제 지지 조건, 다양한 비선형성, 그 다음 붕괴 현상,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컴퓨터의 혜택을 사용해 가지고 복잡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쉽게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 하나 볼 텐데요. 이것은 비주얼 FEA 전북대학교의 교수님이셨던 이재영 교수님이 만든 프로그램의 소개, 유한요소법이란 무엇인가 소개 동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 이게 링크를 볼 수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유한요소법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현상을 근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물리적인 현상은 주어진 영역을 지배하는 편미분 방정식과 경계 조건으로 표현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물체의 역학적인 변형, 열의 전도, 유체의 흐름, 정전기의 전위 분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경계치 문제라고 합니다. 유한요소법은 경계치 문제를 푸는 수치해법의 하나입니다. 유한요소법은 편미분 방정식을 직접 풀지 않고 이를 선형대수 방정식으로 근사화하여 풉니다. 이 선형대수 방정식은 해석 영역의 성질, 영역에 부여되는 작용, 그리고 그 결과 영역에 발생하는 거동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영역의 성질, 작용, 거동의 구체적인 의미는 대상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응력 해석에 있어서 성질은 강성도, 거동은 변위, 작용은 힘이며 열전도 해석에 있어서는 성질은 열전도율, 거동은 온도, 작용은 열원입니다. 그리고 유체 해석에서 성질은 점성, 거동은 유속, 작용은 수두형. 정전기 해석에서는 성질은 전도율, 거동은 전압, 작용은 전류 부하입니다. 방정식의 변수는 영역의 작용과 거동이며 이들 변수는 절점에서의 값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절점은 해석 영역의 내부와 그 경계에 인위적으로 설정한 점들입니다. 해석 영역 전체의 방정식을 단 한 번에 세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역을 여러 개의 단순하고 작은 영역으로 분할합니다. 이와 같이 분할된 작은 영역을 요소라고 합니다. 개개의 요소는 몇 개의 절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접한 요소들은 절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절점을 공유합니다. 요소의 지배 방정식은 전체 영역의 지배 방정식과 동일합니다. 한 요소에 대해서는 매우 단순화된 근사화에 의해서 지배 방정식을 선형 대수 방정식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요소에 대한 선형 대수 방정식을 요소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모든 요소에 대해서 요소 방정식을 구하고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절점의 연결성에 따라서 요소 방정식을 결합하면 전체 영역에 대한 선형 대수 방정식이 완성됩니다. 이 방정식을 전체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전체 방정식을 세우고 이를 풀어서 미지의 변수를 구하고 부차적인 계산을 실행해 필요한 결과를 얻는 방법이 유환요소법입니다. 네, 설명이 들어왔고요. 지금 스크린 캡처로 다시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자세한 설명들은 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놨습니다. 유한요소법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실질적인 자연현상은 어떤 방정식이 있다. 이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썼죠. 아인슈타인, 뉴턴. 근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 뉴턴의 방정식에 근거하고 있고요. 고전역학이니까. 경계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력학 방정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미분 방정식이 되고요. 경계 조건은 변이와 속도에 대한 경계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유한요소법이란 것은 전체 이 방정식을 컴퓨터는 미분 방정식을 못 풀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 방정식이 아닌 1차 대수 방정식입니다. 대수 방정식. 대수 숫자를 대편해서 나타낸 것들, u의 숫자를 넣는 게 아니라 기호로 나타낸 것을 대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리니어라는 것은 선형이라는 뜻이죠. K에서 U하고 F가 서로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입니다. 근데 저렇게 방정식을 세우는 건 실제 구조물은 원캉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조물을 작은 영역으로 분할하고 이러한 것을 세분화라 부르고요. 이 세분화된 영역을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소는 서로 간의 절점을 공유하고요. 좀 전에 동영상에 다 들었듯이요. 그 요소 내에서의 방정식을 이렇게 선형 방정식을 뽑아냅니다. 혹은 지배 방정식을 뽑아내고요. 지배 방정식을 뽑아가지고 선형 대수 방정식을 바꾸죠. 그래서 요소들에 대해서 구성된 요소 방정식을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더하는 것을 가지고 그 과정을 조립이라고 부르고요. 조립되어서 만든 전체 방정식, 요소 방정식, 전체 방정식을 만들고요. 전체 방정식을 푸는 것을 가지고 유한요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소 방정식을 전체 방정식으로, 요소 대수 방정식을 전체 대수 방정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하는 것을 가지고 어셈블리, 조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한요소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전처리, 해석기, 후처리기, 전처리하는 프리 프로세스, 포스트 프로세스 하고요. 우리가 배우는 지금 것은 유한요소 해석, 요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설명도 이재영 교수님이 만드신 비주얼 FEA 사이트에서 하나 애니메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아가지고 올렸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한 요소 해석은 화면에 보인 바와 같이 몇 개의 단계를 거쳐서 실행됩니다. 이러한 유한 요소 해석의 실행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방대하고 복잡한 입력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해석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과정을 전처리라고 합니다. 전처리는 해석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해석 영역의 형상을 모델링하고 요소망 생성을 통해서 영역을 여러 개의 요소로 분할하고 각 요소의 성질을 정하고 경계 조건,
하중 조건 등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모델에 부여하며 계산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절점 또는 요소의 번호를 최적화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서 발생되는 데이터는 입력 데이터보다도 더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쉽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과정을 후처리라고 합니다. 후처리 과정에서는 해석 결과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가공하고 주로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용해 등고선, 벡터, 등가면 등 다양한 형태로 가시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유한 요소 해석은 넓은 의미에서 전처리, 해석 및 후처리를 포함한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유한 요소 해석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전처리 및 후처리 기능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유한 요소 해석 소프트웨어는 전처리, 해석 및 후처리 기능을 전담하는 몇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처리 기능의 프로그램을 전처리기, 해석 기능의 프로그램을 해석기, 후처리 기능의 프로그램을 후처리기라고 합니다. 전처리기에 의해서 생성된 모델링 데이터를 해석기에 읽어들여서 해석을 실행하고 그 결과 생성된 데이터를 후처리기에 의해서 가시화합니다. 한편 통합적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은 전후 처리와 해석 기능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일체화된 소프트웨어입니다. 통합 유한요소 해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해석 과정을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기능별로 분리된 소프트웨어는 필요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전후 처리기와 해석기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상함수란 걸 알아야 됩니다. 형상함수란 것은 실제로 이제 좀 전에 작은 요소들로 나눴잖아요. 실질적 구조물은 여러 개의 요소가 있는데요. 그 요소의 변이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본되는 함수입니다. 기본되는 독립함수에다가 n1에다가 이걸 절점이라 부르고요. 절점의 변이 n2에다가 2번 절점의 변이를 곱해주게 되면 실질적인 형상을 변이 형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인 형상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서로 합쳐도 직선이 나오지만은 구조물의 변이 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형상 함수를 혹은 보관 함수라고 부르고요. 함수를 적절히 합쳐가지고 실제 변이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합니다. 형상 함수라는 단어가 있고요. 형상 함수 지금 shape function 혹은 보관 함수의 뜻이고요. 그런 기하학적인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상이 직선도 사용되고요. 폴리노미얼, 라그랑지 함수, 헐미션, 스플라인, 르젠드르 함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요소 형상 함수들을 주로 사용해 가지고 요소의 강성 행렬, 요소의 질량 행렬들을 유도를 하게 되는데요. 뭐 트러스 같은 경우라든가 프레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유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기타 다른 뭐 전기전자라든가 혹은 유체에 이러한 직접적으로 강성하고 감쇄 행렬을 유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요소 강성, 요소 질량 혹은 요소 감쇄 행렬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변분법, 뭐 가중잔차법, 리지듀얼 메서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기본적으로 유한요소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방법이고요. 이러한 유한요소법을 아직도 여전히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유한차분법
혹은 유한요소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근래 들어서 유한요소법이 모든 수치 해석 방법을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 방정식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여하튼 수치적인 방법으로 지금은 실제 문제를 접근할 수뿐이 없다. 근사적으로. 예, 그래서 여기까지 1절이고요.